네, 교과서 89쪽의 중단어 문제 6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방정식 속에 미지수 x 자리에 1 더하기 i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i를 x 자리에 집어넣어서 식을 한번 쓰고 이 식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i가 있고 없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각각을 정리를 하여 i가 있는 식과 i가 없는 식으로 구별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i는 1 더하기 3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i는 2i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첫 번째 쓰인 식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식에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때 a 자리에 1을 넣고 b 자리에 마이너스 플러스 i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위의 식과 같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서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a 자리에 1, b 자리에 i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저런 결과가 주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복소수가 있을 때는 i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i가 곱해져 있지 않은 수, i가 곱해져 있는 수를 정리를 하여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a가 있으니까 a를 써줘야 돼서 이때 요 등식이 만족시키려면 요것도 0이어야 되고 요것도 0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이 이런 꼴이었기 때문에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b는 2,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연립방정식으로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식도 2차 식이고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식도 2차 식인 이런 형태예요. 네, 여기는 제가 문제를 잘못 써서 여기 앞에 3과 여기 제곱이 생략이 돼 있으니까 교과서를 보고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2차 연립방정식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간단한 식, 즉 상수항이 없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식을 인수분해하여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보면은 x-4y가 0이거나 아니면 x 더하기 y가 0이어야지 저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관계식 x는 4y, 여기서부터는 관계식 x가 마이너스 y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이런 거 얘기를 할 때에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2개 이상의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가감하거나 소거하거나 대입을 할 때 무조건 그 조치를 한 번씩 취할 때마다 미지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을 사용하지 않은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합니다. 이 식을 우리가 기억식이라고 하면 기억에 대입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대입.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6y 제곱 더하기 8y 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26이 되어서 26y 제곱은 26이 돼요. 그래서 y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y 값들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때의 x 값을 어디서 찾느냐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관계식에서 지금 밑줄 긋고 있는 이 관계식에 넣게 되면은 x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y가 1일 때는 x가 4,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경우에 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번째는 두 번째 관한 식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기억식에 대입을 하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y x 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y제곱이 26. 그래서 y제곱은 여기 2가 빠졌네요. y제곱은 26이 되어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이 됩니다. 이때의 y값은 플러스 루트 26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루트 26이면 되는 거죠. 그때의 x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때 x값은 요 식에다 넣어서 계산을 찾아내시면 돼요. 루트 26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26이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루트 26일 때는 그냥 루트 26이 되겠죠. 그래서 총 요 한 쌍이거나 요거 요 한 쌍이거나 요 한 쌍이거나 요 한 쌍이기만 하면은 요 등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 주어져 있고요. x에 관한 1차 연립부등식입니다. 이때는 미지수 a, b가 주어져 있는데 연립방정식의 결과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각각을 풀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속에 주어져 있는 부등식부터 풀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방정식 풀 때와 마찬가지로 x는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는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주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은 제가 옮겨 적으면서 4를 5를 4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를 보고 푸시고요.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을 풀면 5x는 7 더하기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는 7 더하기 a 나누기 5보다 크거나 같다. 이 결과가 지금 어때야 되는 거냐면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x는 6보다는 포함되면서 작거나 같아야 되고 위에 주어져 있는 결론에 부등식에 해가 주어져 있는 이 부등식과 맞아 떨어지려면 7 더하기 a분의 5가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지 공통 해집합이 존재해서 범위로 주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값이 누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고요. 이 값이 b가 되어서 a는 3, b는 6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은 외부에서 재었을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 높이가 30인 원기둥 모양의 원료통이다. 이 연료통에 부피가 물을 넣었더니 1372 파이 제곱미터라고 세제곱미터라고 되어져 있어요. 연료가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할 때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하다고 하면 이때 두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 문제를 풀 때는 요 네 단계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미지수를 정하고 미지수로 표현을 하고 문제를 풀고 해석하기 이렇게 네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x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물통의 두께라고 잡고 이렇게 잡고 나서 보면은 이제 반지름도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이 필요하죠. 반지름이 8-x로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위아래 1cm씩 여기 위에 뚜껑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지금 1cm씩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1cm씩이 아니라 그 xcm씩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2x가 됩니다. 이때 부피가 물에 속에 넣었을 때 부피가 1372파이라고 했으니 주어져 있는 x에 관한 반지름 높이로 부피를 구해보면 파이 곱하기 8 빼기 파이 제곱 곱하기 30-2x로 놓을 수가 있겠죠. 이때 양변에 0이 아닌 값들은 약분을 해서 없애고요. 요 값은 2로 묶어서 15-x로 놓을 수 있으니 2도 여기서 약분을 해버리죠. 686으로. 그리고 나서 식을 정리해서 쓰면 686은 이거 하나씩 할게요. 64 여기 왜 64-16 x 더하기 x 제곱에 요 값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1x 제곱 마이너스 304x 더하기
960 이렇게 되고 x에 관한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때 x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끔 정리를 하면 좀 더 깔끔해지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일단은 조립제법을 써야 돼요. 공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 31 304 204 274 이렇게 쓰고서 이 개수들의 합을 써져 있는 숫자들의 합을 봤더니 0이 되었죠. 얘네 두 개 합한 거랑 얘네 두 개 합한 게 지금 부호가 다르고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1을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274 274.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0x 더하기 274는 0꼴로 돼요. 이때 여기 해보면 알겠지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실수인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가 0인 경우, 1인 경우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두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두께는 1m이다 라고. 네, 이렇게 해서 중단원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